안녕하세요, 배공고 학생 여러분. 방사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 흥미로운 OX 퀴즈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방사선과 방사능은 같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이게 X인 이유는요, 방사선이 방사성 물질을 내는 에너지 흐름이라면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의 능력, 즉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은 X선 촬영에만 활용된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료 분야의 X선이나 CT 촬영 등 질병 진단과 암 치료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 현장, 생물학적 연구, 해충 방제, 지뢰 탐지, 인공관절, 범죄 수사, 골프공 제작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사선 검사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순 없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방사선을 통해서 하는 검사는 장기의 모양이나 크기, 양상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 다음으로는 있어야 할 구조물이 과연 다 있는지, 없어야 할 다른 종괴나 이상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판단할 순 없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사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사선이란 무엇일까요? 방사선이란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파동 또는 입자의 흐름이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사선의 종류에는 투과력에 따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투과력이 달라진 것인데요. 알파선은 종이도 투과하지 못하지만 베타선은 종이를 투과할 수 있고, X선과 감마선은 얇은 금속을 투과할 수 있고, 중성자선은 두꺼운 철판까지도 투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사선의 특징으로는 방사선이 물질 속을 지날 때에는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하여 화학적 결합을 끊는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물질의 구조를 바꾸어 물건이 부스러지게 하거나 기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세포를 죽게 하거나 유전자의 정보를 변형하여 암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명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사선이 세포를 죽이는 것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음식물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의 측정 단위에는 시버트, 밀리시버트, 마이크로시버트, 나노시버트가 있는데요. 1시버트를 기준으로 1시버트는 1000밀리시버트와 같고 10만 마이크로시버트와 같고 1억 나노시버트와 같습니다.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있는데요. 일단 이 표에 나타난 방사선의 단위는 밀리시버트이고, 가장 작은 방사선은 유럽 여행시, 비행기 왕복 1회 탑승 시 0.07밀리시버트이고, X선 가슴 촬영은 0.1밀리시버트, 병원 전신 CT 촬영은 50에서 100밀리시버트, 암 치료는 가장 높은 6000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표를 통해서는 자연 방사선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방사선 피폭 증상인데요. 0부터 1000밀리시버트까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에서 2000밀리시버트가 되면 구토, 설사, 탈모, 뇌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2000에서 6000밀리시버트는 시국감퇴, 뇌출혈, 피부 반점 등의 증상이, 6000밀리시버트 이상은 심장마비, 중추신경계 장애, 영구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사선 피폭 증상 실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CT는 방사선을 내는 각도, 즉 방사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신체의 여러 각도에서 투과시킨 X선을 컴퓨터로 측정하고 단면에 대한 수치를 재구성하여 영상으로 나타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도 방사선을 이용하는데요. 엑스레이도 방사능이 높고 우리 몸의 뼈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CT나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방사선을 내는 강도가 높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는 그 전에 표로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방사선량과 비슷합니다. 또한 이 표로도 볼 수 있듯이 치과 일반 엑스레이는 0.01mS로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고 뉴욕에서 한국 왕복 비행 시 상공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0.2mS로 치과 일반 엑스레이를 찍을 때보다 높은 자연 방사선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CT 촬영은 6.9mS, 복부 지방 검사는 2.2mS로 연간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 2.4mS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방사선 검사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의 조사량은 촬영 부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 작은 범위만 촬영하게 되어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키는 역치보다 현저히 낮은 값이므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의 맨 위에 암 치료는 6000mS로 굉장히 높은데요.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환자 몸 밖에서 여러 방향으로 암 조직에 직접 쏘아 치료하는 암 치료법입니다. 암이 있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조사하여 정상 세포의 손상은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의 CT와 엑스레이와 달리 고에너지의 방사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시 피부의 색소 침착, 피부 건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 시 유방은 폐와 가깝기 때문에 폐에 영향이 간다면 폐렴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폐암 치료 시에는 호흡곤란, 가래, 기침, 식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너무 모르고 있어 항상 헷갈려했던 방사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